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급의 연미정입니다. 네,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고려시대 파트 개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숙지를 했고, 우리 오늘은 거기에 해당되는 영순위 기출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또 5개념을 다시 한번 또 바로잡는 이런 시간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30일의 기출문제입니다.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여러분 우리는 왕조 국가고요. 왕조의 역사로 이렇게 쭉 전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왕의 업적을 묻는 문제는 자주 등장하는 영순위 기출 문제입니다. 고려시대 파트에서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왕, 태조 왕건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877년에 송악 출생이고요. 자, 고려를 918년에 건국을 하고 고창 전투, 후백제와의 싸움에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발해 이 대강연을 비롯한 이제 유민들을 포용해 오면서 왕족으로서의 대우를 또 해주고요. 또 이후에는 사실 견훤, 우리가 싸웠던 이 후백제의 견훤마저 또 투항해서 또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후삼국을 다시 한번 제2의 민족 통일을 하게 됩니다. 태조죠. 자, 보시면 훈효10조를 남겼다. 그렇죠. 이 훈효10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상세하게 10가지 항목으로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 보시면 천리장성을 축조하였어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고려장성이라고도 불러요. 이거는 3차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시기적으로는 이제 덕종 시기 무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지 않고요. 자, 과거 제도를 시행했어요. 인재를 등용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이때 처음 나왔습니다. 고려 광종 때 처음 나왔다. 자, 4번 보시면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했어요. 자, 요거는 토지 백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돌리는 임시기구예요. 전민변정도감, 권문세족이 다 가져간 것을 다시 이제 돌려서 이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는 거죠. 자, 요거는 우리가 공민왕 이렇게 잡아가세요. 자, 그 다음에 12목의 지방간을 파견하세요 라고 했던 거, 요거는 채숙로의 시무 28조 제안을 받은 성종의 업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보실게요. 2번. 자, 가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이것은 과거제를 도입한 땡땡 가희에게 대사 법계를 받고 금강선언 등에서 활동한 승려 지중의 탑비다. 자, 땡땡은 승과를 통해서 지종된 여러 승려들을 선발했는데 그들 중 일부는 왕사 또는 국사의 지위에 올랐다. 태조 왕건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불교에 힘입어서 탄생한 나라다. 탄생한 나라가 고려다. 불법에 힘입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연등회나 팔간회 같은 것도 잘 이렇게 융성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승과 이런 것도 마련하고 이제 그 이후에 왕이 그걸 이어받은 거죠. 이 왕 누구예요? 과거제를 도입한 왕 광종이죠. 광종. 여러분, 그리고 과거제는요,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좋아요. 광종이 이 등장을 하자마자 사실 이제 이 태조 왕건 이후에는 너무 많은 자식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식의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들, 자기 이제 외손을 왕위에 올리려고 하는 이런 왕위의 다툼이 너무 많이 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완벽하게 이제 해결한 게 이 광종이에요. 등장하자마자 이제 호족들 굉장히 많이 숙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족을 숙청하면서 숙청한 호족들 이외에 그러니까 신구 교체를 하는 거죠. 관리들을. 그래서 자기 입맛에 또 맞는 이런 새로운 관리들을 등용하는데 그런 제도가 이제 바로 과거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삼국사기를 편찬했어요. 자, 요거는 인종시기 때 김부식에 의해서 편찬이 된 거고요. 자, 병부와 상대 등 국방의 문제, 영토를 확장하는 거 이런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때예요. 병부. 자, 요거는 언제죠? 법흥왕, 신라. 자, 구주 오소경, 넓어진 영토 우리가 통일을 했어요. 자, 요거는 신라, 통일신라 신문왕 시기 때. 자, 노비
안건법을 시행하였어요. 그쵸. 요것도 광종이 사실은 앞선 호족의 세력들의 권한을 누르기 위해서 실시한 하나의 정책이죠. 그래서 이 노비를 감별해서 억울하게 된 노비를 양인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양인이 많아야 국가는 재정을 확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또 존재들을 많이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거는 광종.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쌍성 총관부 일부를 무력으로 수복했어요 라고 했는데 요 무력으로 소복한 거 요거는 공민왕시기 때 원간섭기 때 잃었던 쌍성 총관부를 공민왕이 수복을 하게 됩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에요. 자, 다음 3번 보실게요. 가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보시면 태조께서 통일 후에 외관을 두고자 하였지만 잘 안 됐대요. 지방의 호족이 백성을 수탈하니 지금부터는 외관을 파견하소서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해라. 자, 이거 누구의 건의입니까? 그렇죠. 최승로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신라의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이 육두품의 어떤 뿌리에서 사실 내려온 가문의 집안의 인물입니다. 최승로, 유학자죠. 자, 그대가 올린 시무 28조를 반영하겠노라 라고 해서 시행한 왕은 누구다? 성종. 네, 여러분 이 성종하고요 최승로를 짝꿍처럼 기억을 하세요. 성종, 최승로, 유학. 자, 12목을 설치하고요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사실 문제 속에 전부 답이 있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실시한 거 누구다? 광종이에요. 자,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했어요. 자, 이것도 사실은 호족에 대한 어떤 견제책으로 처음에 이 태조 왕건 시기 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경주 지역 어떤 그 출신의 사심으로 삼았다. 최초의 그 경순한 김부가 처음으로 사심관으로 삼게 됐고요. 그 다음에 기인은 호족의 자제를 중앙으로 끌어다 놔서 이 호족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반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말하자면 견제책을 둔 거죠. 기인제도, 태조왕건. 자, 4번 보시면 관료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전시과 제도를 처음으로 마련을 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경종입니다. 경종. 자, 전민변정도감 또 나왔어요. 전민변정도감 요거는 공민왕. 신돈의 건의에 의해서 권문세족들의 권한을 누르기 위해서 저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게 됐죠.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보실게요. 가,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했어요. 자, 고려는요, 여러분 외침이 많았던 나라. 그래서 굉장히 전쟁이 사실은 많았어요. 그래서 고려 전기의 대외관계를 보게 되면 우선 우리가 이제 외침을 받았던 대표적인 나라 거란, 그 다음에 여진, 그 다음에 몽골. 그리고 고려는 끊임없이 외구에 대한 침입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는데, 자, 서희가 소송령과 외교 담판을 벌여서 강동육주를 획득했대요. 자, 요거는 거란의 1차 침입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죠. 1차, 거란이 1차. 자,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축조했어요. 자, 여진의 침입, 자, 여기 납니다. 시기적으로는요, 왕으로 치게 되면은 저 시기는 이제 예종 무렵이에요. 정확하게는. 자, 그 다음에 다 보시면 강감찬이 기주에서 거란군을 격퇴하였어요. 자, 요거 몇 차죠? 거란의 3차입니다. 그래서 정답 요렇게 되죠. 그럼 순서적으로는 가, 다, 나 이렇게 되겠네요. 얘를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저 시기가 일어났던 때의 왕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도 있지만 중급 정도는요 사실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시면서 스토리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란의 침입, 여진의 침입, 몽골의 침입 이런 순서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은 가다, 나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요거 1점짜리네요. 그러니까 문제가 별로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보시면은 1단계 고려의 독자적인 정치기구래요. 고려의 독자적인 정치기구 요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관료, 그러니까 품계가 높은 고위관료. 그러면 중서문화성의 품계가 높은 고위관료 재신이고요. 중추원 같은 경우는 추밀이네요. 자, 이미 답 나왔어요. 자, 3단계
국방 및 군사 문제 등을 논의한대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내용이 뚜렷해지겠죠. 제추들이 모여서 하는 제추회의라고도 불리웁니다. 귀족들의 합작이구적 성격이 여전히 남아있는 건데요. 자, 요거 도병마사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러면 보시면 정답 요거는 5번이 되겠고요. 자, 도방 같은 경우는 무신집권 하에서 경대승 때 만들어진 어떤 사병 기구고요. 경시서 같은 경우는 시장이죠. 시장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장을 관리, 이렇게 감독하는 기구죠. 이게 경시서고. 그 다음에 어사대 같은 경우는 관리 감찰 기구였고요. 그 다음에 홍문관 같은 경우는 문한 기구, 요건 조선시대 나옵니다. 홍문관.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자, 6번 보시면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자네 들었는가? 지난달 최충원이 동생 최충수와 함께 미타산에서 이음인을 제거했다군.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시대는 누구의 시대인가요? 최씨 집권 시대인 거죠. 이 최씨들이 집권을 하면서 아주 그 권력을 장악했던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거 사실은 보나 마나죠. 자, 폭정을 일삼던 이음인이 제거됐는데 이게 잘 됐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다른 무신 정권이 들어섰는데 상황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1번 보시면 최승로의 시무 28조, 요거는 성종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만적이 개경에서 반란을 도모했네요. 그래서 요거죠. 최충원의 산업이었던 이 만적이 개경에서 반란 도모한 거 굉장히 쇼킹한 일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저거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이 노비들이 다 개경의 노비들이 모여가지고 반란 도모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결국에는 저걸 이제 밀고를 해가지고 이들은 다 멍석말이 당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수장됐어요, 물에. 근데 그 밀고한 사람은 신분이 양민으로 이렇게 상승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김유신이 황산벌 전투에서 승리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 이제 개백의 그 황산벌 전투하고 맞서 싸운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거 전혀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대광현이 발해 유민을 이끌고 투항했을 때 요거는 태조가 이렇게 맞이를 했죠. 맞지 않고요. 자, 요거는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을 하였다. 근데 요것도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어요. 옳은 것, 가나 사이. 자, 요거는 거란군이 귀주를 통과하자 강감찬이 맞섰다. 요거 귀주대첩 이야기하는 거고요. 귀주대첩. 자, 나는 보시면은 충주성이 몽골의 포위를 당한 것이 무려 70여일이 되었는데 누가 나섰다? 김윤우의 충주성 전투네요. 김윤우. 그럼 이거는 누가 쳐들어왔을 때? 몽골 쳐들어왔을 때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란 침입과 몽골 침입 사이에 있었던 거 골라라 라고 하는 내용인데, 자, 보시면 1번 장문휴가 둥주를 공격하였다? 공격이네요. 자, 이거 언제죠? 발해죠? 발해 중에서도 언제예요? 무왕입니다. 무왕. 자, 그 다음에 2번 윤관이 동북구성을 축조하였다라고 했는데 저거 여진하고의 그 갈등 속에서 윤관이 별무반을 꾸린 다음에 동북구성을 축조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시에 제가 이 대외관계에 관련해서 순서가 거란, 그 다음에 여진, 거여, 몽이죠. 자, 그러면은 여진족과 관련된 거 중간에 사이에 끼어 있네요. 정답은 2번이죠. 자, 3번 보시면은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했대요. 자, 요거는 신라 지증왕식이고요. 자, 최영이 홍산에서 외구에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거. 요거 우왕식입니다. 우왕식이고요. 고려 말. 그 다음에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물리쳤네요. 자, 요거는 이제 임진왜란하고 관련이 있어요. 임진왜란, 조선시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자, 내용을 보시면은 우종주는 양반 별초를, 유홍익은 노군잡류 별초를 이끌었다. 두 사람은 서로 시기하다가 몽골군이 다다르자
양반들과 함께 모두 성을 버리고 달아나니 오직 누구만 노비, 잡류만이 힘을 합해서 누구를 물리쳤다? 몽골군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지배층들 다 어디로 갔다고요? 이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막상 이 내부에서 몽골 침입군을 맞서 싸운 거는 이런 일반 농민들, 그다음에 노비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자체적으로 방어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남겨져 있었던 기록에 의하면 이 안에서는 아주 이 산과 언덕들이 이 피로 다 물들여져 있었는데 강화에서는 고기 냄새, 노랫소리 막 이런 것들이 철철 넘쳐 흘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아이러니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몽골 침입기. 그러면은 정답은 언젠가요? 최씨 정권 집권 때, 그러니까 최후 시기 때 몽골 침입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1270년에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됩니다. 몽골 침입이 이루어진 다음에 강화도로 들어갔다요. 다시 개경으로 환도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1270년에서 73년간의 어떤 삼별초의 항쟁이 이어서 좀 일어나고요. 정답은 요거죠, 요거. 라입니다. 정답 4번이에요. 자,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 문무대신부터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모두 처자식과 함께 어디로? 개경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원종 때예요. 자, 우리 요거 앞에 다시 보실까요? 그래서 이 무신정권 최후 때 몽골 침입 이루어지고요. 이후에 1270년에 개경으로 다시 환도를 해요. 이때 침입해서 강화도로 들어갔다가 개경으로 다시 환도합니다. 그게 원종 때예요. 그러면 요 시기와 원간섭기로 그럼 이때부터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원간섭기로 넘어갔다가 요거를 다시 개혁하려고 하는 왕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 공민왕이에요. 그래서 원명교체기 때 공민왕이 개혁하려고 했던 그때와 그다음에 원종 시기 때부터 요 시기. 그럼 정확하게 원간섭기 물어보는 내용이죠. 요거는. 자, 그럼 보면 정동행성이 설치되었다. 정답 이거네요. 정동행성. 이 몽골 쪽에서 고려 침입했어요. 침입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일본 침입하려고 해가지고 동쪽에 있는 거 정벌하려고 일본 정벌하려고 행성을 만들었죠. 근데 결국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태풍에 의해서. 자, 그래서 그 실패하고 나서 이 정동행성이 오히려 고려를 간섭하는 간섭기구로서 남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농사직설이 편찬되었다. 이거 조선이에요. 조선 세종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북 구성이 축조되었다. 요거는 여진족하고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숙종 이후 예종 시기 때 무려 고려 예종 시기 때 무렵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어요. 자, 요거는 문벌귀족의 난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요거 언제입니까? 요거 인종이죠. 자, 구서당 10정이 편성되었네요. 군사체계를 이렇게 마련을 한 건데 요거는 언제냐? 신문왕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1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연표 문제도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자, 힌트는요. 여러분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키워드를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정중부, 예를 들면 이의방, 이의민 이런 인물들 나오게 되면 이거는 이제 무신정변 시기구나, 무신집권 시기구나 이렇게 잡고 가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이렇게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사실 문제 자체 요거 2점짜리로 이렇게 배당이 됐는데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충분히 잡고 가실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1번 보실게요. 다음 건의의 결과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권세가들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본래 소유주에게 돌려주고 법적으로 노비가 된 자를 양민으로 해방시키도록 하겠나이다. 자, 신돈과 공민왕의 대화예요. 그럼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전민변정도감, 고려 파트에서 아주 단골 손님이죠. 전민변정도감. 자, 그러면 볼게요. 1번 보시면 흑창이 설치되었다. 자, 이거는 태조 왕건 시기 때 국초에 처음 마련됐던 어떤 그 빈민을 구휼하기 위한 또 복지책이죠. 흑창. 자, 전식과가 제정이 되었다. 자, 요거는 토지제도입니다. 처음 나왔던 이 전식과는
경종 시기 때 전지와 시지를 관료에게 지급했던 뭐 관료들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어요. 자, 이자겸이 난을 일으킨 거 이거 언제다? 요거는 인종 시기로 묶이게 되고요. 전형적인 문벌귀족기죠. 자, 4번 보시면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났다. 이자겸의 난이 실패했어요. 이자겸의 난이 개경에서 이제 저 난이 막 이렇게 불거지니까 개경은 기운이 다했다라고 하면서 풍수지리서를 끌고 들어와서 우리가 수도를 서경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났죠. 이게 이제 같은 시기 때, 인종 시기 때 일어난 겁니다. 전민변정도감이 운영되었다. 자, 맞는 내용이죠. 권문세족들을 누르기 위해서 실시했던 임시적인 기구였습니다. 신돈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신돈이 사실 저거는 이제 권문세족들 당시에 힘 있는 권문세족을 노린 거기 때문에 신돈이 나중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결국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정답 5번이죠. 자, 다음 12번 문제 보실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1287년 이승효가 저술한 역사서입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시로 표현한 이 책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뭐 중국은 이렇게 사실 다 주고 있어요. 조금 이게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뭐 이렇게 뭐 제목을 제왕홍기로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은 가볍게 하실 수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이 제왕홍기는 상권과 하권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상권에는 중국의 역사를, 하권에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써서 어떤 그 서술의 비중이라든지 내용의 측면에서 굉장히 대등한 관계 속에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어떤 우리의 자주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근데 이 이승효의 제왕운기와 함께 같이 짝꿍처럼 기억하셔야 되는 그 역사서가 하나 있는데 그 역사서는 이 삼국유사를 같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삼국유서는 승려 이련이 저술했던 책이잖아요. 근데 둘 다 시기적으로 같은 원간섭기 때 우리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받고 있었던 충렬왕 시기 때 둘 다 같은 시기 때 나왔어요. 그 내용도 또 일면 어떤 그 사관, 이 글을 쓰는 입장의 기본적인 어떤 사관도 사실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삼국유사 역시 단군에 대한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고 사초 역사를 쓰는 어떤 초고본, 그리고 시정기, 시정기는 관청에서 썼던 어떤 그 기록지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편찬이 된 거는 조선왕조 실록이 대표적이죠. 자, 다음 남북국이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시기는 7세기 무렵의 이 시기는 이 남쪽에 있는 신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위쪽에 발해라고 하는 나라도 있다. 거기까지 역사를 끌어올렸던 인물, 이 유득공이라고 하는 인물, 발해고를 서술해서 발해고를 이제 저서를 편찬해서 이 남북국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자, 4번 보시면 유교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했어요. 이 역사서와 굉장히 다른 입장에 있는 역사서입니다. 삼국사기, 김부식의 삼국사기죠. 자, 불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고대 민간설화 등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불교사, 승려 이련이 쓴 거, 요거 삼국유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 12번은 3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를 같이 연결시키면 여러분들 사실 고려시대 역사서 어렵지 않게 정리하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3번 보실게요. 밑줄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남쪽 지방에서 적도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그중 심했던 것은 운문의 김삼이, 초전의 효심, 김삼이와 효심의 난. 자, 여러분 이 난이 언제 일어났죠? 이거 무신 집권기 때 일어났습니다. 무신들은요, 앞에 숭문, 천무. 그러니까 이 문인들만 이렇게 존중하고, 이 무신들은 너무 차별 정책 때문에 그게 계속 누적이 됐다가 보현원 사건으로 촉발된 사건이 무신 정변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앞에 있었던 이 문벌귀족들만큼의 어떤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지도 능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 무신집권기 때 주도권을 쥐었던 사람들의 어떤 그 출신을 보게 되면 이음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아버지가 소금장수, 어머니가 노비 출신이기 때문에 하극상,
아랫사람이 위에 사람을 계속 치는 이런 하극상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너무나 많은 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김삼이 효심, 뭐 망이 망소이의 난, 그 다음에 심지어는 최충원의 산업이었던 만적의 난까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무신집권기로 잡고 가시면 돼요. 그의 왕의 제위기간이었다. 얘 정확하게는 명종이지만 뭐 이렇게까지 잡으실 필요는 사실 없고요. 보시면 최승로가 지방간을 파견하여 건의하였다. 자, 요거는 성종이죠. 이성계가 황산에서 왜구를 격퇴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고려 말 우왕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자겸이 금의 4대 요구를 받아들였다 라고 하면서 이제 뭐 이자겸의 난 이런 거랑 같이 맞물리게 되죠. 요거는 인종시기. 자, 김윤우가 처인성 전투에서 몽골군을 크게 물리쳤어요. 이거는 이제 원 간섭기로 들어가죠. 시기적으로는 고종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후반부죠. 자, 최충원 무신집권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최충원이 봉사십주의 개혁안을 제시를 하게 되면서 정권을 가로채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5번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뭐 왕을 물어봤지만 이거는 사실은 왕까지 여러분들이 중급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기적인 상황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무신집권기구나 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5번. 자, 다음 14번 문제 보실게요. 밑줄근 이 탑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뭐 문제의 지금 뭐 점수는 1점짜리죠. 쉽단 이야기예요, 여러분. 쉽게 접근하시면 돼요. 자, 이 탑은 대리석으로 만들었어요. 사실 우리는 저렇게 이제 대리석이라고 하는 재료를 많이 쓰지는 않았는데 이 탑은 특이하게도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단과 탑신에는요, 이게 켜켜이 쌓아져 있는 이 탑신에 부처, 보살, 풀꽃 무늬 등 굉장히 화려하게 수가 놓여져 있어요. 엄청 화려합니다. 이 탑의 양식은 이후 원각사지 10층 석탑에도 영향을 주었고요. 여러분 여기 가보신 분들은 이 국립중앙박물관 중앙 로비에서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이제 바로 이렇게 높게 보이는 탑이거든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정답 5번이에요. 뭐 여러 가지 역사가 깊은 뭐 또 사실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탑이기도 해요. 일본으로 반출이 됐다가 다시 들어와서 경복궁 안으로 약간의 이제 방치처럼 좀 되어 있었는데 풍화작용을 통해서 너무나 이제 이게 많이 훼손이 많이 돼서 결국에는 이 국립중앙박물관 안까지 옮겨오게 됐던 탑이 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그래서 이 탑 신부에 보게 되면 면면 하나하나마다 이게 다 이렇게 조각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생각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고요. 굉장히 화려한 탑입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 자, 왕국리 5층 석탑. 뭐 이거는 뭐 백제의 특히 그 영향을 받았던 뭐 탑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 정림사지 5층 석탑. 우리가 소정방 평제탑이라고도 불리웠던 탑이죠. 자, 그다음에 진전사지 3층 석탑. 신라 하대에서 보이는 탑이고요. 특징도 역시 탑의 이 탑 신부를 보게 되면 부조의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4번 보시면 가문사지 3층 석탑. 뭐 가문사는 신문왕 때 아버지 그 문무왕을 기리면서 완성을 본 거죠. 신문왕 때. 그래서 가문사에 이렇게 마련됐던 조성됐던 3층 석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화폐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화폐. 이 화폐는 고려시대에 주조된 철전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것과 달리 이런 어떤 동국이라고 하는 표현, 뭐 예를 들면 동국진체라든지 뭐 동국통감이라든지 이거는 사실 우리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동국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은 것이 특징이다. 자, 이거는 보시면 고려시대 주조됐다라고 하는 거, 철전이라는 거 통해서 건원중모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동국이라고 하는 표기가 있고요. 나머지 것들 보시면 시기적으로 우리 이 당백전 같은 경우는 일당백, 상평통보의 일당백, 저거는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 때 만들어졌던 거죠. 백동화, 이것도요, 전환국, 우리 근대화 시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 때, 어떤 그 근대화로 가기 위한 어떤 재정 마련을 위해서 찍어냈던 돈이 백동화입니다. 자, 해동통보. 자, 이 해동통보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 숙종 때 나왔던 돈인데요. 자주 이렇게 유통이 되지는 않았던 돈이고요. 상평통보.
조선 후기 때 굉장히 많이 유통됐던 돈이죠. 이렇게 상평통보까지. 그래서 처음 나왔던 고려 시기 때 돈, 요거 건원중보 철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보실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쭈루룩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이미 불상만 봐도 답은 딱 나오실 텐데, 우리 이게 전형적인 통일신라 시대 때 균형미를 갖추고 있는 그 불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그리고 또 수덕사 대웅전, 그리고 석탑으로 보여지는 월정사 팔각 구충석탑. 그래서 아주 화려하고 다각 다층의 탑이죠. 이 탑은 이런 거 나오는 특징 시대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자, 그러면은 그림과 관련된 거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 미인도. 이거 언제 나오나요? 요거 미인도는요, 여러분 조선시대 들어가야 나옵니다. 신윤복, 여성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던 신윤복의 그림이고요. 씨름도 같은 경우 풍속화, 요거 김홍도의 그림입니다. 자, 이 자화상 같은 경우도요, 조선시대 들어가야 나옵니다. 윤두서의 자화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고사관수도 요거는 조선시대 전반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강희안의 고사관수도고요. 자, 요거 정답은 5번이죠. 5번 수월 관음도, 불화입니다. 불화. 그래서 굉장히 요거는 지배층들이나 귀족들 사이에서 주로 이렇게 보고 뭐 저렇게 또 불화를 뭐 이렇게 맡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달라 뭐 이렇게 해서 절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요. 그런 수월 관음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고려시대 문화사 파트까지 영순위 기출문제 좀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 우리 이 기출문제는요.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 문제를 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고려시대의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게 너무나 예측된 상태에서 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평소보다 난이도는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에 이렇게 나올 때는요, 이게 순서만 조금 뒤바뀌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눈에 확실하게 익혀두셔야지 이게 위치가 바뀌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정리 조금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